자, 유시민 이야기를 하면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맞는 말도 정말 싸가지 없게 한다라고 이렇게 거론되었던 사람입니다. 국회 첫 등원을 할 때 컴비에 이렇게 백바지 입고 가서 또 시끄러웠던 사람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은 좀 사람이 되어 간다. 그래도 다른 친노나 문파들보다는 조금은 낫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서점에 뭐 역사의 역상가는 책이 뭐 지금 1위를 달리고 쓰는 책마다 히트를 쳐요. 뭐가 그렇게 볼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만은 책 사기 싫어서 안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말로 큰 사고를 쳤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재벌의 2, 3세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 포럼에서 큰 기업의 2, 3세 경영자 중 김정은만 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유시민이 뿐만 아닙니다. 자, 존재감은 없지만은 그래도 크게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이렇게 있는 이낙연 총리가 이 사람도 또 사고를 쳤습니다. 어디에서 사고를 쳤느냐? 얼마 전에 뭐 대통령 전용기 빌어서 지금 아프리카, 케냐 등을 방문 중이다 하는데 케냐 나이로비에서 이 캠핑서키 호텔에서 개최한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는 6박 8일간 아프리카 중동 순방길에 올라서 아프리카 케냐가 첫 순방국이라서 가서 교포하고의 그 만찬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뭐라 했는가 하면 모처럼의 평화의 기회, 북한의 지도자나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경제를 우선시하고 민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정책의 큰 전환을 이루고 있다면 그 기회를 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에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현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시민과 이낙연의 발언의 공통점은 매우 경제적인 부분에 경영 능력이 있으면서 북한의 주민들의 경제와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지도자가 나왔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먼저 유시민 발언의 경위를 좀 보면요. 이 7월 18일부터 나흘간 대한상의에서 제주 포럼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래 이 경영인 단체나 이런 잘 나가는 무슨 교수들 무슨 협회라든지 학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통 보면 여름에 더울 때 휴가 겸 해서 뭐 제주도에서 뭐 1박 2일, 2박 3일 행사를 많이 하고 그런 행사에 이런 정권과 좀 통하는 힘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강연료 비싸게 줘서 강연을 시키기도 하지요. 자, 여기에 유시민이 강연을 하러 가서 했는데 19일 날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한 모양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솔직히 큰 기업의 2, 3세 경영자 중에 김정은만한 사람이 있냐고 묻고 싶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SNS에서 유시민이 김정은을 찬양했다고 비판이 세지자 현장에서 본 사람들은 강연을 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왜 비본질적인 걸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유시민은 강연 후반부에 김정은이 과거 지도자들과는 달리 경제개방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전략적으로 경제개방을 준비해왔고 이 과정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북측과 소통을 하면서 남북 사이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즉 상위 회원들이니까 다 상위에 소속된 수천 개의 괜찮은 기업들 오너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경제개발 특구를 해안가로 만드는 것은 결국은
한국, 중국, 일본의 자본이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이 되어 공장이 가동되고 거기서 생산된 것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김정은이 특구를 만들었다면서, 그러면서 트럼프와의 합의도 김정은이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면서 트럼프를 딱 구워 삶았다. 지금껏 보면 똑똑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오바가 시작됐어요. 솔직히 큰 기업의 2, 3세 경영자 중에 김정은만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고 싶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물려준 것을 다르게 하려는 것, 그것이 혁신이다.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아버지보다 낫게 하려는 2, 3세 경영자가 몇 명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부터 열리겠지만은 북한과 기업하기에 어느 문화 남북 커뮤니케이션 비용 등이 안 들어서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면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지금 개발 특구를 20여 개나 이렇게 세운 만큼 북한 내수용 생산품이나 중소기업이 진출해서는 전망이 없다. 세계를 무대로 뛸 수 있는 잠재적인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를 들은 일부 기업인은요, 장관까지 지낸 정치인이자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도가 민주적으로 권력을 승계하지 않은 독재자 집안의 3세를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냐. 심지어 여기에 참석했던 한 중소기업 대표는 국내 재벌 2, 3세들이 총수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여기에 따른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잘못해도 제재를 받지 않지만 글로벌 기업 경영에 나선 사람은 회사가 통째로 사라지는 위기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2, 3세 경영인들이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얼마나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김정은이 한국의 재벌 2, 3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또 이복형을 죽이고 고모부를 공개 처형했는데 그것이 혁신이냐. 대한상공회의소를 이렇게 와서 강연하는 내용에 이게 맞는 거냐. 1년간 공을 들여가지고 유시민이를 이렇게 초청했다는데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낙연이 발언한 것은 별로 시비도 안 됐는지 언론은 기사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부분만을 가지고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2017년에 마이너스 3.5%, 97년에 한참 고난의 행군을 할 때 마이너스 6.5% 이후에 최저라는 겁니다. 자, 기업 경영인으로 말을 하면 국민을 먹여 살리려고 핵심을 하지 않고 핵과 ICBM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협박을 해서 뜯어먹고 살려고 하는 약탈적 경제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겠지요. 기업 경영인이 이런 식으로 주변 기업들을 협박을 해서 뜯어먹고 사는 쪽으로 이렇게 바꾼다면 그 기업을 누가 존중을 하겠습니까? 좀 미친놈이라 하죠. 마피아 기업이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핵과 ICBM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기 나라 국민들은 굶어 죽든 어쨌든 관여하지 않고 이제 배급까지도 중단을 해서 각자 도생을 하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이 비판 세력이나 잠재적인 우려 세력들은 이 수용소로 보내고 학살하고 죽이고 숙청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혁신적인 경영자라고 하거나 백성을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거나 한국의 재벌 2, 3세보다 낫다라고 하는 유시민과 이낙연을 바라보면서 이럴 때 쓰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식자우한. 배워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어설프게 알아서 그 배움이 마이너스가 될 때 식자우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사람이요, 비전과 가치나 도덕과 양심을 결여된 채 지식만 뛰어나게 되고 권력이 있을 때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유시민은 한국의 지식인, 지성인을 자처하면서 지금 책을 팔고 이 방송에 출연하고 이런 것만 해도
국회의원이나 무슨 장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 영향력이 좋으니까 아마 지금은 배설을 하라 해도 하기 싫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유시민의 책을 사보고 그걸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유시민과 비슷한 수준도 못 되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니까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낙연이 존재감도 없는 총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갑자기 방언이 터졌습니까? 이런 헛소리를 해요. 왜? 대통령 전용기 한번 빌려서 타고 가니까 지금 뭐 케냐에 가가지고 쌀을 뭐 엄청나게 기부를 했다 어쩐다 하는데,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습니까? 근데 이낙연이 이런 북한을, 김정은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날, 뛰어난 지도자라고,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 북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크게 변한 것은 북일 수 있다. 체제의 제약이나 권력의 속성이 갑자기 사라지겠냐마는 경제 발전과 민생의 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변하는 것은 틀림없다. 북한의 지도자나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경제를 우선시하고 민생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큰 전환을 이루고 있다면 그 기회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하는 시간에 북한의 노동신문은 문재인이 국제사회 앞에서 미북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면서 주저넘은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혀 이를 그르치기 마련이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 감히 입을 놀려댄 것이다 라고, 이 북한의 이 신문은 문재인을 그 누구라고 지칭을 하면서 남조선 당국은 지금과 같은 중대한 시기에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국의 총리는 그야말로 그 시간에 김정은을 찬양을 아프리카까지 가서 교민 앞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북한이, 미국과 북한이 서로의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게 정말로 듣기 싫어서 문재인을 비판했는데 북한은 이것조차도 듣기 싫어서 문재인을 비판을 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총리가 3대 권력을 세습을 통해서 북한을 억압하는 반국가 단체의 숙에 전 세계를 향해서 핵과 ICBM으로 공갈을 일삼는 김정은을 이렇게 장량하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출연하신 것이라는 워딩까지 썼습니다. 백성의 생활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마침내 출연하신 것. 이것은요, 정말 자신의 마음에 노예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지 않는다면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존댓말을 써야 총리가 유지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방송국에 가면 그거 한 돈 10만 원보다 조금 더 주거나 그 비슷한 방송 출연료를 가지고 방송국에서 저한테 김정은 위원장 이설주 여사라고 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못 쓴다,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깟 출연료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이설주 여사라는 표현을 쓴다면 제가 방송쟁이밖에 됩니까? 나는 방송쟁이가 되기 싫어서, 아마 지금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김정은 이설주 이렇게 말해버리는 사람은 뭐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까지나 헤쳐먹으면서 이런 식의 발언을, 민망한 비열한 노예적 발언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용납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유시민이나 이낙연이는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김정은이 국민을 생각을 하고 능력이 있다라는 증거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 반면에
북한이 인권 유린을 하고 전 세계를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은, 심지어 미군 유해까지 장사를 해먹으려고 하는 것은 숱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낙연이 망언을 한 이날 호주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워크프리 재단은 2018년 세계 노예 지수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슬레이브리 인덱스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북한 주민 2,500만 명 중에서 264만 명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10%가 넘는 북한인이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인구 1000명당 104명이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고요. 조사 대상 167개국 중에서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 주민 73%가 현대판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대판 노예의 기준에는 기존의 노예제를 비롯해서 인신매매, 강제노동, 강제결혼, 아동학대, 매매, 고리대금 등을 포함하여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자, 많이 배우고 지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요, 인류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기준과 가치에 적어도 따라서 발언을 할 줄 아는 겸허함과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는 정말로 그 영혼이 가련한 사람들이다. 이 두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직위가 높다 하더라도 이런 발언으로서 그걸 유지해야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근데 이 두 사람의 보석격인 문재인은 4.27 남북 정상회담 날에 김정은의 통큰 결단으로 남북 국민과 세계에 큰 선물을 주게 됐다. 이랬고, 지난달엔 러시아 언론 인터뷰에서 솔직담백, 침착, 연장자를 존중, 예의 바른 모습이라면서 김정은을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협상 전략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많은 양보를 했음에도 미국 측이 그런 부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런다라는 식으로까지 말을 했고, 김정은이가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북한을 정상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매우 높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통일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김정은이가 경제 발전과 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겠다는 의욕이 크다고, 외교안보 특보라는 자는 핵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김정은의 결단과 의지라고 했고, 그래서 김정은을 고무해서 핵 비핵화를 이끌겠다 하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배경에는 김정은 북한식 사회주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굴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은 개혁 개방으로 나갔다라는 증거 없어요. 앞으로 한국이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한다면 김정은은 그 목을 틀어지고 개성공단처럼 자신이 임금의 10분의 9 이상을 가져가 버릴 거예요. 졸았다고 숙청시켜버리고 지 회의에서 더 나아가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단 하나의 긍정적인 발언을 한 바도 없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인권이나 민주주의 기준에 맞는 나라로 갖고 가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한마디로 악독한 전 세계 유례 없는 독재를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을 향해서 아부하는 문정권의 권력청, 정말 창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찬이 민주당에 내달에 이 당대표 선거에 마지막에 출마를 결정해서 나왔습니다. 총 8명이 나왔는데 4명이 친문입니다. 출마자 중에 박범계, 송영길, 이해찬, 최재성 등 4명은 이렇게 완전 친문이고요. 김두관, 김진표, 이인영, 이종걸 등은 뭐 약간 약한 친문이거나 또 약간 비문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인영이나 이런 사람은 또 범친문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26일 날 컷오프를 해서 3명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이 컷오프에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 또 당의 지역위원장, 즉 원외위원장, 그리고 각종 단체장이 참가를 해서 이 사람이 중앙위원인데
총 435명이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위 안에 들게 되면 이제 이 세 사람을 가지고 다시 득표를 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이해찬이 출마했다는 거고요. 이해찬이 출마했다면 지금 문 정권의 향후 당권과 관련해서 또 자기 총선이나 대권과 관련해서 이해찬의 역할을 인정했으니까 노회한 이해찬이 출마를 했지, 청와대에서 그거에 대한 오다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해찬이 출마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영남이나 비주류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출마하고 싶어서 장관직을 좀 면직시키고 출마를 허용해 달라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여러 차례 썼음에도 불구하고 김부겸이 출마 안 시키기 위해서 지금 두세 개 개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지금 몇 달째 비어 있는지 몰라요. 전남지사 선거에 나가버리는 바람에요. 그것도 의원까지 겸임하던 사람이에요. 자, 민주당 청와대의 뜻에 따라서 당대표도 그 수기로 뽑나 봅니다.